소띠생분들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인내심이 강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뛰어난 장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해주지만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특히 집안의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다. 집은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꾸미고 어떤 물건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소띠생은 안정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나 에너지 흐름이 균형 잡혀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은 소띠생과 연관된 집안에 두면 좋지 않은 식물들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또한 집안의 에너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재물복이 넘쳐나는 소띠생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자. 첫 번째, 안방에 식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 안방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공간이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런데 이곳에 식물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식물은 낮 동안에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배출하지만 밤에는 호흡 작용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즉,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식물과 산소를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음 날의 활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소띠생은 깊은 수면과 편안한 휴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방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원룸처럼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식물을 침대와 최대한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크기도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안방의 공기질을 높이고 싶다면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소형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는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줘 깊은 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복숭아 나무이다. 복숭아 나무는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풍수지리에서는 복숭아 나무를 집안에서 키우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복숭아 나무는 음기가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음기가 강하면 집안의 기운의 균형을 해칠 수 있고 특히 소띠생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소띠생은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하니 복숭아 나무를 집 안이나 마당에서 키우기보다는 공원이나 자연 속에서 감상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복숭아 나무는 악기를 쫓는 힘이 있다고 해서 문 앞에 복숭아 나뭇가지를 걸어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집 문 앞, 즉 밖에서의 이야기이니 집 안에서는 꼭 피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스킨답서스이다. 스킨답서스는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덩굴 식물로 인기가 많다.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관리도 비교적 쉬워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다. 그런데 왜 소띠생에게는 좋지 않을까? 스킨답서스는 잎이 아래로 처지거나 덩굴이 얽혀서 자라는 특성이 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이 아래로 흐르거나 막힘을 상징할 수 있다. 소띠생은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스킨답서스를 키우고 있다면 지지대를 사용하여 위로 자라도록 유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기운이 상승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잎이 위로 뻗어나는 드라세나나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은 소띠생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식물들은 관리도 쉽고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유도화이다. 유도화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지만 사실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 식물을 집에서 키우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소띠생은 건강과 안정을 중요시하므로 유도화를 집에서 키우지 말아야 한다. 유도화의 독성 성분은 피부에 닿거나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린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안전한 대안으로는 꽃을 좋아한다면 제라늄이나 페퍼민트 같은 식물을 키워보자. 이들은 향도 좋고 관리도 쉬우며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섯 번째, 벽걸이 식물이다. 벽에 걸어서 아래로 늘어뜨리는 벽걸이 식물들은 인테리어로서는 매력적이지만 기운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이는 집안의 운을 낮출 수 있으니 소띠생에게 매우 좋지 않다. 소띠생은 안정적이고 상승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식물을 배치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대안으로는 식물을 벽에 걸기보다는 화분에 심어 위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키워보자. 또는 벽걸이 식물 대신 벽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림이나 액자를 걸어두는 것도 좋다. 지금부터는 풍수에 따른 식물 관리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식물과의 교감이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소띠생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식물에게 물을 줄 때나 가지를 다듬을 때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건네보자. 예를 들어 오늘도 잘 자라고 있구나. 예쁜 꽃을 피워줘서 고마워와 같이 식물에게 말을 건넨다면 식물도 잘 자라고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식물 상태로 집안의 기운을 확인하는 것이다. 집안의 식물이 시들거나 잘 자라지 않는다면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막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환기를 시켜보자. 반대로 식물이 건강하게 자란다면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소띠생은 이러한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으니 집안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난초는 예외이다.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은 피하는 게 좋지만 난초는 예외이다. 난초는 소띠생에게 인내와 성장을 상징하며 꽃이 피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여겨진다. 특히 삶의 새로운 도전이나 시험을 앞둔 소띠생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난초는 관리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정성껏 돌보면 아름다운 꽃으로 보답해준다. 이는 소띠생의 성실함과도 매우 잘 어울리는 부분이다. 네 번째, 식물의 배치이다. 식물은 거실이나 현관 등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에 두는 것이 좋다. 소띠생은 가족과의 유대를 중요시하니 이런 공간에 식물을 배치하면 더욱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거실에 싱그러운 식물이 있으면 가족 간의 대화도 늘어나고 분위기도 밝아진다. 하지만 안방이나 침실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게 좋다. 앞서 말했듯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개인의 에너지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소띠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풍수 활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집안의 색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띠생은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상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인테리어의 녹색, 갈색, 베이지색을 활용하면 좋다. 이는 식물의 색상과도 어우러져서 집안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두 번째, 천연 소재의 활용이다. 나무, 돌, 흙과 같은 천연 소재의 가구나 소품을 사용하면 소띠생의 에너지와 잘 맞는다. 이는 집안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더해주고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시켜준다. 세 번째, 물 에너지 활용법이다. 소띠생은 물의 에너지와도 잘 어울린다. 작은 분수대나 어항을 집안에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조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소띠생분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집안의 식물 관리와 풍수 팁들을 활용하여 집안의 에너지를 높이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자. 식물을 한두 개 바꾸거나 위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소띠생들은 가족과의 유대감에서 큰 힘을 얻는다.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견디는 것과 같은 힘듦 속에서도 꿋꿋하게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그동안 소홀했던 따뜻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